최강시사 김수민의 눈. 네, 민주당 쪽 얘기를 해봤는데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수민의 눈,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천 결과에서 사실 조금 놀라운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네, 그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칼이 잘 든다. 칼이 잘 든다. 이런 중평이 날카롭다. 나오고 있고 예. 4년 전에 민주당의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을 방불케 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는 몇몇 그러니까 이해찬, 정청래 의원 이런 눈에 잘 띄는 사람 기억나네요. 몇몇을 예. 쳤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대거 물갈이를 했다는 그런 차이가 미래통합당에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만큼 또 이 공천 탈락한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게 열리고 있죠. 근데 무소속 출마하면요. 무소속 출마해 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이게 당적 갖고 있는 것보다 어렵죠, 게임이. 아마 당적을 갖고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렇죠? 일단 처음에 배신감부터 느껴질 배신감. 것 같고요. 제가 눈에 선한데 아마 공천 탈락한 인사들 주변 사람들이 막 네. 분통을 터뜨리는 지난 주말부터 형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언니 이거 당이 우리를 배신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당연하죠, 그죠?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마 포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당장의 선거사무소 현수막만 해도 무소속 출마를 하면 그 당 이름도 지워야 되고요. 기호도 바꿔서 달아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네요. 예, 그때 크레인 올라가는 풍경이 조금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눈물 날 수도 있겠네. 네, 예. 그리고 로고색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소속인 경우는 흰색을 많이 쓰고요. 네. 근데 어떤 후보는 내가 그래도 어느 당 출신이다 이런 차원에서 원래 썼던 로고색을 그대로 색깔은 고수하는 그대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300명 내지 500명의 추천 서명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네. 당의 추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공천 탈락의 쓴맛과 당에 대한 복수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공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지 후보를 고를 때 뭘 보느냐라고 설문을 하면 보통 인물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강하죠. 네, 공약도 예. 본다. 근데 그 인물에 뭘 볼 거냐. 그 인물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개 유권자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 이것이 그 인물의 정당 소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을 보는데 인물에 뭘 보냐? 인물의 정당을 본다. 네, 그래서 저는 말 되네요. 설문조사에서 정당 아니고 인물 본다는 응답은 조금 걸러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 공천이라는 게 후보를 걸러주고 또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당 소속 후보가 훨씬 유리했죠. 무소속 후보보다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그 경험칙으로 보면은. 이게 무소속 후보 당선자가 2000년대 들어서서 2000년입니다. 16대 총선에서는 5명 당선이 됐고요. 2004년에 2명. 2012년에 3명 뭐 이런 수준인데 조금 중간에 많았던 적이 2008년에 25명이었습니다. 이때 그래요? 네, 이때는 근데 특수 상황인 게 이명박 정권 초반기였거든요. 한나라당 절대 강세 상황에서 친박 계열이 공천 학살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당하면서 무소속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뭐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바람을 좀 타고 들어간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좀 받쳐줘야 무소속도 할 만한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이제 굉장히 팽팽한 다자 구도가 됐을 때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표를 더 얻어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 총선 때 당시 이인재 후보가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서 26%대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요. 26%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거나 당선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성대모사가 특기라더니 진짜군요. 이번 무소속 후보들 뭐 지금 결정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성적표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지역으로 얘기를 해보면 중부권 그러니까 충청권이나 수도권 이쪽은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층에서는 저 후보 때문에 표가 나뉘어져서 상대 정당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좀 강하고 그런 지역이 또 팽팽한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중부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중부권에서 이겨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마하자마자 2등 안에 들어가면 2등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 친정에서 나온 그 후보를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면 3등 이하로 떨어뜨린다면은 그 후보표가 거꾸로 자신한테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정당 말고 다른 정당의 표까지도 같이 깎을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후보라면 그나마 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중부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PK, TK 이쪽이 사실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영남권에서 무소속 출마자가 얼마나 당선되는지 이게 관건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조금 불리한 부분은 4년 전에는 새누리당 공천 탈락한 무소속 후보자들 몇 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유승민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나. 근데 그때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좀 느슨했어요. 지지층의 결집도가. 근데 지금은 야당이라서 무소속 우리 안 볼래, 그냥 당 찍을래, 이렇게 지지층이 결속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하려면 추가로 필요한 요건들이 다선 의원이 좀 더 유리해요. 지역에 그만큼 더 뿌리가 깊은 의원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지역 중에서도 뿌리를 더 깊이 박을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젊은 층이 많은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고령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데, 그러고 보면 이제 김태호 전 지사가 공천을 탈락할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예측되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지역 구도가 상대적으로 보면 과거보다는 조금씩 흐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남권에서도 이 미래통합당 그쪽 후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은 민주당이나 이게 다른 쪽에서 당선될 확률도 조금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1등, 2등이 그 무소속 후보가 1등, 2등 안으로 못 들어간다면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수도권하고 비슷하게 미래통합당 지지자인데 자신이 이 무소속 후보를 찍었다가 잘못하면 민주당이 당선되겠다, 이런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만약에 대결이 팽팽하게 3자 대결로 간다거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약간 3등 쪽으로 처진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영남의 어떤 지역에서 연출된다면 오히려 미래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로 시선이 확 좁혀지면서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이 뒤로 처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소속끼리 또 연대하는 때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보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비박이고 윤상현 의원은 친박이거든요. 이렇게 다르다. 좀 결이 다른 사람들끼리 반 황교안, 반 김영호 이 가치로 뭉치기는 조금 반 김영호는 참 낯서네요. 싶고요. 그리고 무소속은 어차피 지역 내에서 지역 일꾼입니다라는 것을 메인으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 괜히 다른 지역에 있는 후보랑 손잡았다가 지역 내에서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둘이 친해요?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좀 가능성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변수가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대구에 출마할 경우에 대구 경북에도 이번에 다수의 공천 탈락자가 나왔는데 예전에 대선이나 지방선거 치르면서 호흡을 맞춰본 사이였을 거란 거죠. 그렇다면 혹시나 홍 전 대표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의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자들이 어느 정도 응집하는 그런 그 정도 경우 하나는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의 눈이었고요. 2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